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다시 좀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, 그리고 이에 대한 세 번째 대책 이야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025년 하반기 들어서 앞서 두 번이나 대책이 나왔는데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니까요. 정부가 또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상황이 좀 그렇죠.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. 이걸 토대로 왜 앞선 대책들이 잘 안 먹혔는지, 그리고 이번엔 정부가 어떤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지금 상황부터 좀 보죠. 9월 7일에 2차 대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. 네, 맞아요. 통계가 그렇게 나왔죠. 한국부동산원 자료 보니까 9월 마지막 주에 서울 아파트값이 0.27% 올랐고, 특히 그 한강 벨트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. 성동구, 마포구, 광진구 이런 데랑, 그리고 경기도 분당이나 과천 같은 곳들도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지더라고요. 이게 왜 이럴까요? 이전 대책에서 일부 대출 규제를 살짝 풀어준 게 그게 투자 심리를 좀 살린 면도 있고요. 네.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엔 전세 대출입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전세 대출이요? 네, 지금 DSR이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할 때 전세 대출은 쏙 빠져 있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랬죠. 바로 이 점이 사실상 갭 투자,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는 걸 좀 쉽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,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로 주택 구매 대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 대출이 약간 투기 통로처럼 활용되고 있다, 이런 판단이군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그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, 이게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거고요. 네,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죠. 전세 대출까지 DSR 규제 안에 딱 포함시키면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총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. DSR이라는 게 뭐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다 합쳐서 연소득의 몇 %까지만 빌려주는 거니까요.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아예 지금 40%인 DSR 한도 자체를 뭐 35% 정도로 더 낮춘다거나, 더 조이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 6억인데 이걸 4억으로 줄인다거나, 심지어는 아주 고가 주택은 LTV,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그냥 0%로 0%요? 그럼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? 네, 대출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죠.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확대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을 거고요. 와, 대출 문턱을 정말 다각도로 확 높이려는 거군요. 근데 혹시 빌리는 것 말고 다른 쪽,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그 비용 자체에 대한 조치는 없을까요? 아, 좋은 질문이십니다. 당연히 있죠. 대출 규제랑 같이 가는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. 보유세요? 네, 특히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걸 다시 손볼 가능성이 커 보여요. 지금 1주택자는 60%죠? 이걸 예전처럼 한 80%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. 네.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만 고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그 비율 조정이 실제 세금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?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요. 이 비율이 60%일 때랑 80%일 때 과세 표준 차이가 꽤 납니다. 과세 표준이요? 네,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이요. 대략 계산해보면 4억 1천만 원 정도에서 5억 4천만 원 수준으로 껑충 뛰어요. 와, 꽤 많이 오르네요. 그렇죠. 그럼 당연히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.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가시는 분들은 부담이 더 확 커지겠죠. 그렇겠네요.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부처들 사이에 약간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기획재정부 같은 곳은 아무래도 세금 인상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요. 반면에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쪽은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,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아하, 조율이 필요하겠군요. 네,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 결국 정부가 이 과열된 시장 안정시키는 거랑 또 서민들 주거 부담 늘리는 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할까, 이 전략적인 판단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.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잡으려고 정부가 전세 대출까지 묶는 강력한 DSR 규제, 또 주담대 한도 축소 같은 금융 압박 카드랑,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려서 보유세 부담 늘리는 카드, 이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아주 센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특히 그 전세 대출에 DSR을 진짜 적용할 거냐, 그리고 한다면 보유세는 또 얼마나 올릴 거냐,
여기에 지금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네. 이 두 가지 변수가 앞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. 아마 10월 중순 이후에 최종안이 나올 텐데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랑 세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집을 꼭 사야 하는 실소유자분들, 또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, 각자의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접근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,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 계획은 어떻게 좀 수정해야 할지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빠르게 변하는 시장,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. 지금 구독하고 콕 부동산과 함께하세요. 부동산은 콕, 구독, 좋아요는 꼭.